6월 12일 월요일 KNN 뉴스입니다. 처음 보는 여성을 뒤쫓아가 무차별 폭행한 이른바 부산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선고가 나왔습니다. 1심에선 살인미수로 징역 12년을 받았지만 2심에선 강간살인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20년이 내려졌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는 여전히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민재 기자입니다. 서면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 남성 30대 A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지난해 10월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지 8개월 만입니다. 형량 증가에 주요한 영향을 준 건 2심 재판에서 새롭게 파악된 성범죄 정황이었습니다. 피해자 옷에서 A씨 DNA가 검출되면서 검찰은 강간살인미수로 혐의를 바꾸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살인과 성폭력 모두 미수에 그쳤던 점 등을 양형 배경으로 밝혔습니다. 피해자는 재판부의 결과를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눈물로 호소합니다. 저는 그 사람 50인데 저랑 나이 4살밖에 차이 안 나는데 저렇게 대놓고 보복하겠다는 사람을 아무도 안 지켜주면 저는 어떻게 살려는 건지. 성범죄 여부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에서 인정을 해주신 부분은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명 사유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A씨의 구치소 동료도 법정까지 찾아와 엄벌을 탄원했습니다. 구형이 35년이 나왔는데 어떻게 20년밖에 나오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많이 들고요. 피해자분의 신상을 이렇게 적어놓은 노트 같은 거를 보여주면서 나가면 난 여기 찾아갈 거다 라고 수차례 얘기를 해서 A씨의 성범죄 사실이 인정되면서 신상정보 공개 명령도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A씨에 대한 실형 선고와 함께 10년 동안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신상정보 공개를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A씨가 대법원에 상고할 경우 신상정보 공개는 또 한 번 미뤄지게 됩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분석해 A씨에 대한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NN 이민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원자재가 폭등으로 시공 비용이 치솟으면서 건설사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특히 공공아파트 사업에 참여한 지역 건설사들이 막대한 손실을 입을 상황인데요. 정작 사업 파트너인 부산도시공사는 어려움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주진 기자입니다. 올해 초 부산 강서구 에코델타시티의 민간 참여형 공공아파트 3곳 모두 분양 완판에 성공했습니다. 부산도시공사가 토지를 제공해 분양가가 시세보다 저렴한 데다 일군 건설사들이 시공을 맡아 인기를 끌었습니다. 시행사인 도시공사는 순이익만 2천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공사들은 오히려 1천억 원이 넘는 손해를 볼 상황이라고 하소연합니다. 원자재가 폭등 등으로 시공 비용이 크게 오른 탓입니다. 공사비를 받아도 오히려 손해를 볼 수밖에 없습니다. 부산의 민간 참여형 공공아파트 사업장 7곳 모두 같은 처지로 2,200억 원의 손실이 예상됩니다. 사업에 동참한 부산 건설사 손실액만 1,200억 원에 달합니다. 저들이 정말 힘듭니다. 법이 없어도 현실에 적해서 해줘움이 마땅한데 우리 시공자로부터 갈취하는 행상이 나온다면 심각하지 않겠습니까? 공사비 증액 요구가 잇따르지만 도시공사는 물가 상승률을 공사비에 반영하지 않기로 한 특약을 이유로 요지부동입니다. 정부가 공사비 재협상을 하도록 지침까지 내렸지만 소극적입니다. 시행 지침 개정 관련해서 민간 사업자의 협의체를 곧 개최할 예정이고 그 의견을 들어보고 나서 저희들이 법적인 검토와 논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산도시공사가 민간 브랜드로 분양 수익은 극대화하면서 민간의 어려움은 외면해 민간 참여형이 아니라 민간 갈취형 사업을 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KNN 조우진입니다. 부산 수돗물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민원 신고가 지난주부터 폭주했습니다. 낙동강 남조르 증식과 화명정수장 공사가 맞물리면서 냄새 유발 물질이 걸러지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부산시가 갈수록 빨라지는 녹조 창궐 시기를 예측하지 못하고 정수장 보수 공사를 실시하면서 시민 불편을 야기했다는 지적입니다. 박명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화명 정수장의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는 공사가 한창입니다. 노후 밸브를 교체하기 위해 고도 정수 처리가 일시 중단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화명 정수장 물을 사용하는 지역인 부산 해운대와 남구, 북구 등 수돗물에서 곰팡이 냄새가 난다는 신고가 폭주했고 지난 9일부터 사흘 동안 220건 이상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식수에서 냄새가 나니까 그리고 다른 냄새도 아니고 곰팡이 냄새가 나니까 쓰더라도 불안하고 밥을 해 먹어야 되고 여러 면에서 수돗물에서 하루 종일 곰팡이 냄새가 계속됐지만 안내 문자 발송도 한참 늦었습니다. 시민들의 제보가 빗발치자 그것도 12시간이 지나서야 그렇게 문자를 가고 너무 안일하게. 수돗물에서 악취가 발생한 원인은 낙동강 유해 남조류 아나베나의 증식 때문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명 정수장 노후시설 밸브 교체 공사로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활성탄 여과 작업이 중단됐고 급증한 남조류가 걸러지지 않은 것입니다. 이 가운데 냄새 유발 물질인 지오스민은 환경부 감시 기준보다 2배 높은 리터당 0.053 마이크로그램이 검출됐습니다. 단순 지오스민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녹조의 독소들이 함께 이동하기 때문에 그 활성탄이 가동되지 않은 시기에 실질적으로 낙동강 독소가 수돗물을 통해서 시민에게 갔다고. 부산시는 낙동강 녹조 창궐이 빨라지는 것을 예측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조류 발생 추이를 지켜보고 예비라인 신설 등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시설 개선 사업이 진행될 때에는 한 개의 라인이 이제 가동을 중단하더라도 다른 라인을 통해서 용수가 공급될 수 있도록 계열 분리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부산시가 굳이 녹조 창궐 시기에 공사를 진행하면서 녹조가 사실상 부산 시민들의 식탁까지 위협하는 아찔한 상황을 만들었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 지난해 축구장 900개 면적을 태운 밀양 산불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는데요. 밀양시가 산림복구 공사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올해 장마와 집중호우로 산사태 등 피해가 나지 않을까 주민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5월 불이 난 밀양 산불 현장입니다. 산 능선은 시커멓게 타들어갔고 민둥산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나흘 동안 발생한 대형 산불로 660헥타르, 축구장 920개 면적이 불에 탔습니다. 장마가 다가오면서 주민들의 불안감은 커집니다. 실제 산에 가보면은 없는 계곡들이 많이 생겨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집중호우가 내린다면은 분명히 산에 있는 토사들이 내려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밀양시는 지난 1월부터 예산 58억 원을 투입해 복구 공사에 들어갔습니다. 피해 면적 660헥타르 가운데 자연복원 461헥타르를 제외한 199헥타르 면적의 나무를 베어낸 뒤 새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1년 전 발생한 밀양 산불 현장입니다. 밀양시는 불에 탄 나무를 이대로 방치하면 산사태 위험이 큰 만큼 이달 안으로 파쇄해 반출한다는 계획입니다. 밀양시는 산림청과 협의해 불에 탄 나무는 제거하는 것이 산사태 등 재해를 막을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뿌리 활착 기능, 그리고 수온 함량 기능, 그리고 이런 기능들이 전부 다 이렇게 상실돼가지고 그대로 방치하는 것보다는. 하지만 산불 뒤에도 살아남은 나무들이 있는 만큼 자연 복원되도록 그대로 둬야 한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죽은 나무만 베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나무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하부에서 지금 홍수나 이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잘 자라고 있는 어린 나무들도 모두 다 베어지거든요. 올여름 장마가 이달 중순쯤 시작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둥산을 바라보는 주민들의 산사태 걱정은 여름 내내 이어질 전망입니다. KNN 김민욱입니다. 이번 주 금요일 페루와의 A매치를 앞두고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손흥민과 이강인 등 내로라 하는 선수들이 모두 찾았는데요. 부산시도 막바지 준비에 분주합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부산 구덕운동장 입구에 오랜만에 긴 줄이 생겼습니다. 이강인과 손흥민 등 축구 국가대표팀 간판 선수들이 등장할 때마다 팬들의 환호성은 더 커집니다. 진짜 너무 부산에서 너무 행복하고 티켓팅은 실패했지만 팀이라도 열심히 응원하고. 페루와의 A매치를 나흘 앞두고 국대 선수들이 부산을 찾았습니다. 손흥민을 중심으로 러닝을 뛰고 선수들끼리 미니게임을 차며 실전 감각을 다집니다.
호주랑 여기 부산에서 경기를 했던 것 같은데 부산은 뭐 휴가로도 자주 오고 되게 좋아하는 도시인데 또 이렇게 지방으로 와서 또 경기할 수 있어서 좋고 가장 좋은 경기력으로 좀 재밌는 축구 보여드리는 게 과거 독일 대표팀을 이끌고 부산을 찾았던 클린스만 감독은 감회가 더 새롭습니다. Yeah, no, it's nice to be back in Busan. That Busan is trying to get the Expo in 2030, which is very exciting. 부산시도 이번 A매치가 2030 엑스포 유치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막바지 준비에 한창입니다. 페루와의 A매치 경기가 펼쳐질 사직 아시아드 주경기장입니다. 3주 전 대형 콘서트로 잔디 훼손이 가장 큰 걱정이었는데 다행히 잔디는 좋은 상태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찢어졌던 지붕 천막은 10장 가운데 6장엔 임시 천막을 덧댔고 나머지는 경기 전까지 보수할 계획입니다. 당일엔 엑스포 응원 카드 섹션도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랜만에 개최되는 A매치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도 부담감을 느끼면서 시설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그 열기를 모아서 우리 부산시가 미래를 위한 그런 또 도전에 밑거름이 됐으면. 4년 만에 찾아온 축구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첫 승 도시 부산이 오랜만에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KNN 조준욱입니다. 오늘 새벽 6시쯤 경남 통영시 필도 인근 해상에서 어선과 양식장 관리선이 충돌해 어선의 난간 일부가 부서지면서 선장이 다쳤습니다. 또 어제 저녁 6시쯤에는 창원시 명주항 인근 해상에서 통발 어선이 암초에 걸렸다 선원 2명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경남 일부 내륙 지역에 30도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낙동강 녹조가 점차 심해지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모니터링 결과 낙동강 합천 창녕보 상류 우곡교 부근에서 녹조가 관측됐으며 이틀 전 창녕 함안보 상류 박진교 부근에서도 녹조가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을 인수한 한화오션이 출범 뒤 첫 대규모 채용에 나섰습니다. 한화오션은 인재 확보를 위해 이례적으로 채용 규모에 제한 없이 올 연말까지 상시로 인력을 채용한다고 밝혔으며 이는 지난해 채용한 200명 정도보다 몇 배 더 많은 수준이 될 걸로 보입니다. 저소득 청년들의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경남도 청년내일저축계좌 신규 모집에 5,500여 명이 신청했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본인이 10만 원에서 50만 원을 입금하면 정부가 10만 원에서 30만 원의 근로소득 장려금과 이자를 지원하는 통장 사업입니다. 경남도는 신청자들의 소득과 재산 등을 조사해 오는 8월 최종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거제의 삼성중공업이 해양 플랜트 관련 설계와 연구를 수행할 연구개발센터를 부산에 설립합니다. 삼성중공업은 오늘 부산시와 투자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올해 11월부터 부산의 선박 설계, 플랜트 기반 기술 연구 인력 210명이 일할 R&D 센터를 설립하기로 했으며 부산시는 지역대학과 함께 고급 인력 양성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There's always some reason to feel not good enough, and it's hard at the end of the day. I need some distraction, oh, beautiful release. Memories seep from my veins, let me be empty.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부산 경남 곳곳에 세찬 소나기가 쏟아졌는데요. 오늘 밤까지 돌풍과 벼락, 또 우박까지 동반해서 요란하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내일은 경남 내륙을 중심으로 오후에 또 한 차례 강한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시설물과 농작물 관리에 각별히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 연일 대기 상태는 양호합니다. 내일도 공기 자체는 대체로 깨끗하겠지만 낮 기온이 크게 오르면서 오존 농도는 나쁨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도 해안으로는 바다 안개가 유입되겠습니다. 시야가 1km 미만으로 좁혀지는 만큼 출근길 서행하시기 바랍니다. 모레까지 전국 내륙에는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고요. 낮 기온도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진주와 거창이 29도, 합천은 30도로 다소 덥겠습니다. 중부 경남의 낮 기온 살펴보시면 창원이 28도, 통영 25도, 밀양과 창녕은 30도까지 오르겠고요. 한낮에 부산은 26도, 김해 27도, 양산은 29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낮게 일겠지만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들겠습니다. 내일 부산의 하늘빛은 다소 흐리겠고요. 이번 한 주 동안 기온은 오름세를 보이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